여러분, 100세까지 사는 것이 정말 축복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10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는 삶이 더 두려우신가요? 지금 이 질문을 들으시고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사는 방법을 찾습니다. 좋은 음식, 좋은 운동, 좋은 영양제.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명을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사는 기간, 즉 건강 수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생을 마감하기 전 약 10년 가까이를 병상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래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 건강하게 사는 삶입니까? 이건 치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리는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연구를 분석해 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특별한 음식도 아니고 값비싼 보약도 아닙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생활 습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소한 것들을 너무 쉽게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우유가 건강에 좋다고 하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은 장수에 좋다고 했다가 몇 년 뒤에는 그렇지 않다고 바뀌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서 정답을 찾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기 전에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절대 놓치고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치매 위험이 증가하고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도 함께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하루에 4시간만 자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학계에서는 지속적인 수면 부족이 뇌 기능 저하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깊이 있는 수면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깊이 잠들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낮에 있습니다. 낮 동안 우리는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누워 있어도 몸은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립니다. 잠을 바꾸고 싶다면 낮을 바꾸셔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햇빛을 받으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낮 동안 햇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밤의 수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가벼운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몸을 안정 상태로 돌려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운동은 적당해야 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몸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은 아직 젊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몸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과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운동 강도가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숨이 차서 말이 안 나오는 운동이 아니라 걸으면서 대화할 수 있는 정도. 이것이 몸에 가장 안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이제 식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오래 삽니까? 하지만 수많은 연구를 보면 특정 음식 하나가 수명을 결정짓는다는 근거는 부족합니다. 대신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소식입니다.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라 약간 부족하게 먹는 습관. 이것이 몸의 대사 부담을 줄이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은 식사를 시작한 후 약 20분이 지나야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먹게 되면 이 신호가 오기 전에 이미 과식을 하게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체중, 혈당, 심혈관 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피하셔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과도한 당분, 특히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 그리고 기름에 튀긴 음식들. 이러한 음식들은 몸의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끊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주가 아니라 가끔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으며 다양한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마음의 근력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정서적인 연결입니다. 누군가와 교감하는 것, 예를 들어 반려동물과의 교감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연스럽게 활동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결국 건강은 몸과 마음이 함께 가야 완성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잠을 바꾸십시오. 식습관을 바꾸십시오. 운동을 조절하십시오.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이 네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잠을 바꾸겠다. 나는 오늘부터 천천히 먹겠다. 이 한 가지가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숫자 1번,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숫자 2번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의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지금입니다.